네, 반갑습니다. 어슴새벽입니다. 암호자산 시장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 마인드와 그리고 주요한 뉴스들을 한 끗 다른 시선으로 분석하는 어슴새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약 한 일주일 정도 안에 이제 여러분들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주요한 이제 XRP 관련된 차트들과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뷰, 이제 앞으로의 한두 달이 굉장히 주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이제 앞으로 흐름에 대한 것들 좀 이야기 드리고, 좀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해외 뉴스들 위주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들 좀 다루고자 하고, 그리고 CBDC 관련된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마 전체 구독자분들은 CBDC 관련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CBDC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BIS에서 어떤 걸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따가 소개시켜 드릴 월드 거버먼트 서밋이라는 곳이, 여기 뭐 IMF 수장 및 전 세계 웬만한 그 국제 이제 은행권, 금융권 관련된 인사들과 그 다음에 뭐 장관들, 뭐 G20 이런 장관들이나 대부분은 와요. 그래서 굉장히 큰 행사인데, 여기에 이제 주요한 어떤 인물에 대한 이제 내용, 그 인물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그런 통해서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것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비트코인 차트 또 한번 마지막으로 보면서, 제가 이제 10월 말 정도를 이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물론 이때 지금 상황에서도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절반은 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데, 저는 우선은 뭐 제 방송에서는 제가 보고 있는 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의견 드리기보다는, 제가 보는 뷰는 저는 이제 10월 말쯤에 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거라고 보는 뷰에 대해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년 제가 이제 방송을 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암호화폐 이제 한 시기 한 이 정도부터 했었죠. 꽤 오래됐죠. 근데 그때부터 XRP로 오랜 기간 투자하시고 인내하셨던 분들에게 사실 이제 드리고 싶은 방송이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XRP를 접하신 분이라고 하면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고 사셨다가 엄청나게 큰 고통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XRP가 괜히 리또성 및 악마의 코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분산 투자도 하시고 잘 공부해 보신 다음에 하시길 바랍니다. 무분별하게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TV를 하나 살 때도 엄청나게 비교도 하고 제품의 성능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한 10배, 100배의 투자금이 더 많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투자를 하실 때는 단순히 전자제품 하나 사는 것보다 공부를 안 하고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남의 말만 듣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원칙을 꼭 지키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하셔서 내가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만 그 투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쭉 방송을 이어나가 볼게요. 자, 이제 요거는 어떤 포브스에서 나온 기사인데, 어떤 거냐면, 이제 은행은 20년 전 통신을 강타한 동일한 쓰나미에 직면하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 이제 SK나 뭐 KT 이런 통신 회사들이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이제 스마트폰이 막 나오면서 세상이 이제 인터넷이 빨라지면서 같이, 그러니까 뭐 그 인터넷 데이터가 이동하는 게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화를 우리가 그냥 무조건 그 통신회사에 요금을 내고 그 통신회로망을 써야만 이제 전화를 쓸 수 있었는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통신산업 구리선의 네트워크 대부분 쓸모없게 됐다. 그래서 그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요게 이제 1995년에 발명됨으로써 우리가 이때 카카오톡이 SK텔이나 이런 데들이 카카오톡이 클 줄을 예상을 못하고, 그 당시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금을 계속 받았어요. 근데 카카오톡은 문자 메시지가 와이파이 연결하면 공짜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가 안 되면서 당연히 카카오톡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문자나 이런 걸 쓰던 시절, 당시에 뭐 네이트홈 같은 것도 많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시대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20년 전에 통신을 강타한 동일한 쓰나미가 현재 은행들한테 블록체인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및 잠재적으로 뭐 이더리움 같이 이제 머니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이게 똑같이 또 오는데 이것들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기가 또 똑같이 이런 시기가 오는 거고, 역시 그 당시에도 엄청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날 때 엄청난 기회의 순간이 있었죠. 지금 역시도 엄청난 기회의 순간이 있는 거고, 아주 냉정하게 지금 암호자산 시장의 사이클이 바닥이기 때문에, 크립토 공포지수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역설적으로 기회의 순간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 하시기보다는 이제 힘든 순간이 늘 돌이켜보면 기회의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힘들었던 이런 순간들, 제가 경험했던 건 이때부터였고, 이런 때들이 정말 투자하고 저도 초기에 약간 의아하면서 힘들었던 구간인데, 이때 투자했던 것들이 비트코인 뭐 3,400만원, 이더리움 뭐 8만원, 10만원, 그 다음 평단 20만원, XRP 가격이야 지금 이제 거의 비슷해서 별로 안 올랐지만 3,400원, 이런 때가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기회의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시기도 여기서 조금 얼마가 더 빠질지, 뭐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뷰는 이제 이때가 바닥이라고 보지만, 어찌 됐던 여기 시간을 지나면 결국에 여러분들은 또 똑같이 데스밸리를 지나고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고 파라다이스에 도달을 하는 그런 게 반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이 지금 이제 블록체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대한 얘기를 이걸 하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건 역시나 시간이 10년 사이클, 20년 사이클로 계속해서 뭔가 기존의 기술의 혁명을 파괴하는 또 다른 굉장히 큰 쓰나미가 몰려오고, 그때 모두가 위기라고 할 때 그때가 늘 기회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간을 잘 이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사에서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에 계속 말하는 게 가치 인터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리플사가 추구하는 비전은 뭐냐면, 비전이라는 건 이제 목표보다 더 원대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거대한 꿈 같은 거죠. 근데 비전이 뭐냐면 인터넷 오브 밸류 이래가지고, 인터넷에서 우리가 이메일 보내고 뭐 하는 것처럼 그냥 돈을 굉장히 빨리 보내고 받고 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리플사가 하려고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하고, 그 위에서 가장 완벽하게 돌아가는 코인이 XRP인 거죠. 그래서 지금 XRP가 소송 이슈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리플사가 추구하는 가치 인터넷을 이제 이뤄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세와 일맥상통하는 게 리플사가 추구하는 인터넷 오브 밸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똑같이 X.com이라는 데가 일론 머스크가 요새 트위터를 인수하려고 하잖아요. 역시나 같은 선상에 있는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인데, X.com이 뭐냐면 페이팔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초기에 인터넷 뱅킹을 창업했던 회사가 X.com인데, 이게 이제 페이팔로 합병돼서 이제 이름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베이가 페이팔을 인수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엑싯을 소위 이제 돈을 벌고 나서 그 돈으로 스페이스 X라든지 이런 걸 다 창업을 했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일론 머스크가 X에 대한, 이제 X가 갖고 있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금에도 쓰고 뭐 여러 기호예요. XRP도 쓰고 XLM도 쓰잖아요.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X를 되게 이제 좋아한다. 그래서 스페이스 X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X.com을 이런 식으로 창업을 하고, 요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다시 이제 산다라고 하잖아요. 역시 그 밀당의 고수처럼 비싸다, 뭐 이제 봇이 많다 해서 트위터 가격을 30% 깎아달라, 다음에 10% 깎아달라 하다가 지금 다시 그냥 원래 가격에 사겠다라고 하니까, 트위터가 지금 난 팔지 말지 고민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그래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도 보면, 이제 초기부터 보면 회사에 알려지지 않은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지분 9.2% 조용히 인수를 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최대 주주로, 이제 금융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머스크가 트위터 최대 주주로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왜 그렇게 인수하려고 하냐라고 하면, 이 은행이 아까 쓰나미가 강타한다라는 것처럼 인터넷 오브 밸류, 리플사가 가치 인터넷, 이제 돈을 인터넷에 이메일 보낼 때 아주 빠르게 보내는 걸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건 트위터를 인수해서 그 트위터 상에서, 계정 상에서 서로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좋아하는 도지코인을 보낸다든지, 분명히 XRP나 XLM 같은 건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그런 코인들을 트위터 상에서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래서 거대한 완전한 인터넷 은행이 되는 거죠. 이제 돈을 쉽게 보내고 받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 지금 NFT 기능, 뭐 블록체인 여러 가지가 다 돌아가고, 또 더 나가서는 이제 자율주행 차가 있잖아요. 자율주행 차가 있으면 자율주행 차에 당연히 트위터가 연동이 돼가지고 트위터 계정에서 거기서 결제도 하고 뭐 하는데, 당연히 자기 그 테슬라라든지 스페이스 X라든지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그 인공위성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식수지로 넘어가는 거기에도 당연히 연동이 되겠고, 그래서 모든 거에 연동이 되는데 그 계정 기반을 되는 이제 커뮤니티성에 갖고 있는 인터넷 은행을 하기 위해서 트위터를 인수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 트위터를 가져가고 나면 정말 다가오는 블록체인 이제 금융 가치의 인터넷,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가치를 아주 쉽게 옮기는 그런 세상이 됐을 때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글로벌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괜히 트위터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거기에 엑스뱅크가, 엑스닷컴이 예전에 인터넷 뱅킹의 그 시발점이었다, 페이팔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하나의 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코노미스트 잡지예요. 이코노미스트 잡지인데 요번에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게 어떤 거냐, 요걸 좀 읽어보면 The Economist에서 스페셜 리포트하고 The World Economy 나와 있죠. 그래서 2022년 10월 8일, 그래서 요게 어떤 거냐면 피보탈 모먼트 해가지고 추측 모멘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이징 패러독스 해가지고 노화의 역설, 그리고 Is it all a dove trap 해가지고 모두 빚의 함정인가, 이제 뭐 빚의 함정인가 이런 물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기후 투자, 그 다음에 9번째는 재정에 제약을 추가한다. 뭐 재정에 이제 여러 나라 재정들의 뭐 제약을 추가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인플레이션이 있는 곳은 어딘가. 그 다음에 미래의 목표들, targets for the future 해가지고 미래의 목표들 12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뭐 추측 모먼트, 노화의 역설, 뭐 빛의 함정, 그 다음에 뭐 기후 투자, 뭐 기후 뭐 탄소 배출권 얼마 전에 리플사가 거기 초기에도 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한 제약 관련된 거, 인플레이션은 어디 있는가, 그 다음에 다가오는 뭐 미래 목표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리플사에 우리가 XRP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죠. 플립 더 스위치. 그래서 이런 스위치가 또 공교롭게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런 이미지들이. 그래서 뭔가 지금 정기 배선판에 이코노미스트 잡지는 뭔가 늘 함축적인 상징을 담고 있죠. 그래서 뭔가의 대격변이 올 것 같은 스위치를 올리면 하는 그런 뭐 버튼도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전 세계 금융에서는 세기말적인 느낌이라고 봐요. 지금 이제 전 세계 모든 화폐가 달러 대비 붕괴하고 있고, 그 강한 파운드도 붕괴를 하고 있고, 마지막 이제 달러가 남은 상태다. 그래서 연준이, 이건 저는 짜고 치는 판이라고 보는데, 유엔도 IMF나 월드뱅크, 뭐 BIS 이런 데들하고 다 같은 금융 엘리트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곳이죠. 뭐 인정을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연준하고 다른 중앙들의 금리 인상 중단을 촉구한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 정말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지고 장기 침체에 이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유엔 기구가 올해 밝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뷰는 이제 유엔이 뭐 IMF나 이런 데들이 연준한테, 그 다음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한테 이렇게 금리 인상하면 힘들어지니까 낮춰라 라고 명분을 주는 거죠. 그러면 못 이기는 척 연준이 금리 인상을 바로 중단하겠다라고 당장에 하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냥 내년에 금리 인상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뭐 전 세계 이제 이런 기구들, 유엔 같은 데들이 이렇게 성화를 하니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정도만 이야기를 해도 아마 자산시장 및 뭐 코인 시장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금융시장에는 되게 호재로 작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연준의 피벗이 어떻게 되냐 마냐는 계속 우리가 이야기 드리지만 뭐 러시아 전쟁 및 금리 인상이 되고 막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안 좋을 것처럼 이제 시작인 것처럼 하고 공포를 주고 계속 우리들을 겁박을 하잖아요. 프레임에 가둬서 이제 뉴스를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전체 큰 그림, 연준이 그동안 어떻게 금리를 낮춰왔고 결국에 금리가 이렇게 추세를 쭉 따라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건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다 이거죠. 막 10%까지 연준이 올릴 수도 없고 뭐 5% 이상 6% 7% 막 올릴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연준도 낮출 수밖에 없는데, 그 기간이 계속해서 내년까지 길어지고 끝이 안 날 것처럼 말은 하지만 결국에 그건 우리를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암호자산은 새로운 부의 바구니라는 그 강력한 우리 머릿속에 고리를 걸어두고 이런 공포에 휩싸이지 않아야 되겠죠 라는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스위프트가 이제 리플사와 적대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리면,
아직은 증명이 확실히 안 됐지만 결국에 저는 리플사는 기존 금융권들을 서포트하는 형태로 발전을 해 나가라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위프트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스위프트는 전 세계 은행들이죠. 연합인데 여기를 더 아까 이야기한 은행이 20년의 통신 동일한 쓰나미에 직면하라고 하는 거를 유연하게 넘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리플사의 여러 기술들을 쓰면 된다라고 해서 리플사가 은행권들하고 협력을 하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적대적이지 않고 협력 관계다. 그래서 스위프트의 뭐 R3 코다 이런 플랫폼들과 리플사의 이제 플랫폼들과 결국에 교집합들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분법적으로 스위프트와 대적하는 리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 판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너무 방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구독자분들이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 지금 이런 기사를 통해서 제가 하나 좀 이미지를 보여드린다고 하면 짧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나중에 이거 자세한 내용은 이제 하랑 도반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개별적인 것들은 설명을 몇 번 해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방송 짧게 이야기 드리면 BIS, 월드뱅크 뭐 이런 데서 다 UN 이런 데서 하는데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 들어와 있는 이런 데서 CBDC 플랫폼, 교환 플랫폼을 하잖아요. CBDC가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덤바 같은 경우 주라 이제 유럽이죠. 여긴 싱가포르에서 하는 데고, 여기 이제 아랍 쪽 관련해서 하는 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해가지고 좀 나눠서 하는데, 여기 R3 코르다 뭐 쿼럼 이런 데들이 들어가 있죠. 엑센추어 뭐 이런 데 들어가 있고, 여기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주라의 공식 그 CBDC 파트너로 들어간 게 리플사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 여긴 빠져있는데 영국 쪽에 들어가 있는 파운드 재단 쪽에 이제 CBDC 하는데도 또 리플사가 들어가 있고, R3 코르다 이런 데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결국에는 CBDC 세상이 됐을 때 단순히 XRP 리플사의 모든 플랫폼이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전체 100이라는 시장이 있으면 그 중에 5분의 1만 먹어도, 아니면 정말 10분의 1만 먹어도 그 다음에 기술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이제 금융기관과 파트너가 좋은 데들이 점점점 그 땅덩이를 지분율을 확대해 나갈 거냐, CBDC 시장에서. 결국에는 초반에는 파편화에 대해서 여러 개 쓸 거예요. 근데 점점점 확대를 해 나가겠죠. 그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처음에 마치 XRP나 리플사가 100%를 다 장악한다라는 식으로 그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자꾸 접근이 되는데, 당연히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되게 파편해서 쓰다가 그 중에 이제 몇몇 개들이 두각을 드러내서 삼국지 시대로 들어서서 몇몇 세 개가 나눠 쓰고, 그 다음에 하나의 주도권 가진 데가 50%를 넘게 쓰게 되겠죠. 그게 모든 그 기술의 플랫폼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터넷 브라우저를 쓸 때도 처음에 뭐 예전에 닷컴 버블 때 야후라든지 라이코스, 뭐 엠파스 수많은 것들이 있다가 결국에 거의 대부분 사라지고 지금 구글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플랫폼들 역시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CBDC 플랫폼이 모두가 다 하나의 리플사 걸 다 쓴다, 그게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접근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되게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차트는 좀 마지막에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전에 제가 CBDC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미국 쪽 CBDC와 이제 사회주의적인 중국 쪽 CBDC의 차이 이제 이야기 좀 드리면, 디지털 위안의 만료인 비트코인 폭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CBDC 같은 경우는 사용 기간에 대한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사용을 언제까지 만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령 나라에서 CBDC들이 뭐 돈을, 나라에서 준 재난지원금을 6개월 안에 써라, 6개월 지나면 그 돈은 사라지게 된다. 사실상 이렇다고 하면 마이너스 기간별 마이너스 100%짜리 마이너스 금리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딱 6개월 지나면 마이너스 100%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마이너스 금리인 시대를 만들어서 부의 계층이 돈을 축적하지 못하게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시대로 가는 거예요. 현금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돈을 모으고 싶어도 못 모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런 같은 경우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미국 이제 서방 국가들의 CBDC는 당연히 처음엔 이렇게 하긴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런 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처음엔 이런 식으로 못하지만 결국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가져갈 수 있는 형태의 돈으로 익명성도 처음에 보장하는 기술도 넣고 하지만 살짝 들여다보면 정부가 어떤 특정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익명성을 까볼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CBDC는 현금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모으고 싶어도 쉽게 모으기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의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다 알게 되는, 알 수밖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BDC 세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CBDC가 결국에는 달러의 다음 돈인데 그러면 CBDC가 달러2가 CBDC가 된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담보물이 없잖아요, 역시나. 그럼 돈을 리셋을 했어요, 현금을 없애고. 그럼 결국에 지금 브레튼 우주 체제 이후로 달러 그 금담보로 몇 온스의 달러를 얼마 찍는 이걸 파기한 다음에 지금까지 쭉 사이클이 와서 무제한 종이돈이 발행이 됐는데 결국에는 인류가 영원한 돈으로 지금 가려고 하면 지금 수학적 설계가 되어 있는 블록체인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사토시, XRP는 드랍 단위의 돈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그런 엄청난 돈을 담을 수 있는 수학적 설계의 새로운 부의 바구니가 암호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변경이 됐을 때 뭔가 담보물이 있는 형태로 해서 이들이 단단한 정말 지금 100년마다의 화폐가 붕괴된다고 하면 500년, 1000년이 갈 수 있는 돈을 만들려고 하는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이 다음이 되고 나면 그 현금을 모을 수도 없고 돈의 마이너스 금리 뭐 기간에 따라서 돈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시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암호자산에 어떤 걸 잘 투자를 해서 그게 그 전 세계 CBDC들의 뭔가 결국에 CBDC 돈은 이제 우리가 투자한다고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냥 앞으로 돈이 바뀌는 거고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암호자산 중에 일부들은 아마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이제 평가 대비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그런 기반 기술이 되는 돈에 기반 기술이 되는 코인에 투자를 해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CBDC들과 그 다음에 전 세계 뭔가 금융 시스템에 기반 주류 기술이 되는 코인이 뭔지를 찾아서 거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주류 기술이 채택이 되면 앞으로 블록체인 및 CBDC 세상이 됐을 때 거기에서 주류 기술로 그 코인의 기술이 쓰이면 그 코인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이제 회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블랙락 CEO도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뜬금없이 디지털 통화 채택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를 해야 된다. 테라 루나 사태 IMF가 막 언급을 하고 이런 것들이 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의 궤를 같은 목소리 방향을 내고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해야 되고 디지털 자산 시대로 넘어가야 되고 디지털 통화 채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CBDC로 넘어가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월드 거버먼트 서밋에서 이제 보면 여기서 어떤 걸 이야기했냐라고 하면 여기서 이분이 있어요. 닥터 이제 읽으면 삐빠 말그렌이라는 분인데 경제학자고 예전에 닉슨 대통령 경제 고문의 딸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수상 경력이 빛난 작가, 이제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 분인데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에서 부시 대통령 여기만 경제학자 뭐 이런 이제 연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라고 이제 짧게 이야기를 이제 영상을 한번 좀 보면 우리가 자 볼게요. What underpins a world order is always the financial system. I was very privileged. My father was an advisor to Nixon when they came off the gold standard in '71, and so I was brought up with a kind of inside view of how very important the financial structure is to absolutely everything else. And what we're seeing in the world today, I think, is we are on the brink of a dramatic change where we are about to, and I'll say this boldly, we're about to abandon the traditional system of money and accounting and introduce a new one. And the new one, the new accounting, is what we call blockchain. 새로운 시스템과 이제 새로운 금융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Every single transaction that happens in the economy, which will give us far greater clarity over what's going on. It also raises huge dangers in terms of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states and citizens. In my opinion, we're going to need a digital constitution of human rights.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미국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또 이제 중국을 명분으로 빨리 미국이 뭔가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But what I see are superpowers introducing digital currency. The Chinese were the first. 디지털 화폐를 도입한 초강대국 중국, 그래서 미국이 위기에 처했다라고 얘기하죠. And the question is, will that new system of digital money and digital accounting accommodate the competing needs 디지털 of the 화폐와 citizens of all 디지털 these 회계, locations? 이 새로운 시스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처럼 모여가지고 거기 이제 비공식이고 여기는 이제 공개되어서 하는 데인데 여기 대부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와요. 여기도 보면 UN 쪽 사람이 또 와 있고 여기도 UN 쪽 사람. 그러니까 뭐 IMF도 오고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뭐 브루나이부터 뭐 웬만한 나라들은 거의 다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세계들 어떤 식으로 해 나갈지. 그래서 그 금융 엘리트들이 주요 이제 G7 국가들 이런 데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자면 나머지 따라오겠죠.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사실상 이미 우리들이 한국 뉴스에서 보는 내용들은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주잖아요. 근데 실제 세계에는 전 세계 금융은 이런 식으로 방향을 나아가고 있어요. 디지털 돈과 디지털 세상으로 CBDC나 이런 쪽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 금융 시스템도 다 통째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뉴스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들한테 다뤄주지 않고 자극적인 별 중요하지 않은 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내용은 안 알려주죠. 그래서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고 실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까 제가 이야기드린 은행이 직면한 것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왜 트위터를 살려고 하는지 같이 인터넷처럼 이제 돈이 인터넷에서 이메일 쓰는 것처럼 아주 쉽게 오가고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게 되려면 결국에 블록체인 시스템이고 그런 CBDC 세상이 오면 CBDC 세상이 왔는데 결국에 CBDC 세상은 그냥 달러 투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되는 주류 기술의 코인들을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한테 큰 부를 가져다 줄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XRP 차트를 보면서 오늘 방송을 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비트코인 차트예요. 비트코인 차트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차트들 이제 여기 MACD랑 이런 차트를 이제 가져왔는데 요 보면 2013년대부터 해서 쭉 낮아지고 있죠. 이 가격 폭등에 대한 것들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자산 시총이 커지고 참여자들이 많아지면 급격한 변동이 작아지는 거죠. 그 사이클도 길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대충 한 이 정도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고점이 됐을 때 아마 이 지점에 맞은다라고 하면 여러 지표들과 함께 또 우리가 사이클 고점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게 주봉상에서 MACD에서 지금 여기 빨간 선이 아래로 내려오고 파란 선이 위로 올라오면서 올라왔었잖아요. 여기 제가 보고 있는 데가 여기라고 했었고 여기도 지금 거의 파란 선이 맞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빨간 선과 파란 선이 같이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파란 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역시도 여기서 고점을 이런 식으로 낮춰가고 있죠. 그래서 미드텀 랠리에 요 정도에서 끝날지 아니면 여기 정도까지 올라올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보수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한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선. 요 정도 선을 기대를 하고 있다. 요 정도 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그래서 연말쯤에 여기 정도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는 이 정도쯤에 수익 실현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 각자 구독자분들은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일 선 아래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지금 조만간에 제가 보고 있는 거에서는 한 요 정도 이제 내려오고 한 시간이 좀 지나서 주봉에서 여기 지금 지나서 한 11월 초, 10월 말로 이게 제가 노란선 해뒀잖아요. 이쯤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요때 요런 그림을 요때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요런 거. 저는 아직도 요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시장의 대부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여기 정도까지 빠질 거라고 많이 봐요. 12,000 한 13,000 뭐 한 요 정도까지 빠질 거라고 많이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저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비트코인을 홀딩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설령 이렇게 된다라고 해도 저는 이게 급격히 빠진 만큼 빨리 올라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때 패닉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암호자산은 망하지 않고 새로운 부의 바구니가 되는 거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쭉 이야기 드린 대로 너무나 CBDC 세상이 오고 확실해지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것들이 실제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코인들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격이 좀 빠진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설령 이 가격이 와도 여러분들에게 차분히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거고, 저는 이런 순간 이런 때도 대부분 다 그렇게 대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 드린다는 점 한번 생각해 주시고, 자, 그리고 XRP 차트에 XRP의 이제 전체 기간의 이제 로그 차트를 패러럴 채널로 이제 준비를 한 건데,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중간쯤 쭉 가다가 여기 중간에 맞고 한번 조정하고 상단 치고, 그리고 요번에 2021년에 다시 여기 한 중간쯤, 그래서 지금 여기 대략 바닥이라고 보고 여기인데, 요번에 제가 보고 있는 이제 2023년에 좀 상승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2023년부터는 이제 스위프트 이런 데들과 뭐 유럽 이런 데들이 대부분 iOS 2002 채택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주요하게 쓰이는 많은 기술들 중에 리플사 기술들이 공개가 안 됐을 뿐이지 많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류 기술 채택이 된다는 건 결국에 그것들이 가동이 되면 리플사의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말하는 플립 더 스위치가 켜짐으로써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가격 상승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소송 합의 이슈도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뷰에서는 지금 우리가 한 0.5달러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지난 2021년 1.8달러, 그래서 보수적으로 우리 본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0.5 정도 갔었죠. 그래서 0.9달러 0.9달러는 보수적으로 일단은 저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XRP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심사숙고를 하셔갖고 보시고, 이 가격 예측이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움직였던 0.5 0.96 요 정도를 다음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이제 다음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은 요렇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채널 중반까지 간다라고 하면 대략 한 6달러 정도가 될 겁니다. 6달러 정도가 되는 거고, 제가 보수적으로 요번에서 보고 있는 게 이제 좀 잘 움직였을 때 우리가 어디 보고 있냐 하면 1.618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같이 걸치는 지점이 한 여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주봉에서 이 RSI 이제 이 차트에서도 보면 지금 제가 여기 노란 선을 넘으면 이제 과열됐다라고 보잖아요. 주봉에서 2021년 그 선까지 못 오고 끝났죠. 그러니까 상승이 별로 안 오고, 지금 여기 아주 좋게 파란 선이 빨간 선을 뚫고 올라갔어요. 뚫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승이 나와서 여기 노란 선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 아마 엄청 큰 상승이 나올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해야 되고, 포머에 달려들어서 수많은 XRP를 뒤늦게 아마 이 정도 올라가면 10,000원 넘어간다라고 해서 달려드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면 또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런 흐름을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과열 지점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지표들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매도는 이제 각자 알아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대략 지금 어느 정도 구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이면 과열 구간이구나 정도를 스스로 자각하실 수 있게, 이제 환희에 취하지 않으실 정도에 대한 이야기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이제 제가 방송에서는. 왜냐하면 또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과열됐다라고 했는데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구독자분들이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미리 만약에 매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더 이익을 못 얻으셨다고 아마 저를 원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잘 하시고,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XRP의 일봉 차트예요. 이건 일본 차트인데, 여기도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다음 이제 여기 정도 기대해요. 0.75와 0.9695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목표 지점으로 여기 정도 도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음 그림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보조지표에서도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보조지표냐고 하면 요거부터 볼게요. 완전히 과열됐을 때 2017년 연말 과열됐을 때 이런 식으로 거의 이만큼까지 올라와요. 여기도 이때 못 올라왔죠. 그래서 프라이스 관련된 이제 오실레이터인데 이만큼까지 올라오고 좀 못 올라왔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상승이 여길 넘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요 정도 선부터는 우리가 이제 긴장을 해야겠죠. 한 55 정도부터. 그리고 이 지표에서는 더 명확하게 완전히 더 고점 이제 과열됐을 때 이렇게 올라옵니다. 2021년 이제 요만큼밖에 못 올라왔고, 그래서 이때 넘어가면서부터도 우리가 또 긴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MACD 지표에서도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와서 지금 여기 있다. 그래서 2021년이 여기. 지금 이제 그거에 비하면 아주 턱없이 부족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기 이런 지점 한 0.35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완전 과열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좀 도달을 했을 때 여러분들 환희의 구독자분들 취하지 마시고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만 이야기 드리고, 아마 이제 XRP 가격에 대한 것들은 그 시점이 됐을 때 우리가 막 XRP가 1.8달러, 2달러 넘어가고 막 3달러 넘어가면 아마 다 축제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 온갖, 지금도 최근에 이제 오르니까 대부분 XRP 뉴스들이 엄청 많잖아요. 유튜브 방송에. 그런 것처럼 아마 이 가격대가 넘어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XRP가 가격이 더 올라간다 난리가 나고 환희에 취할 거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의 냉정을 찾으실 수 있는 좀 약간 희망의 호를 꺾여 드리는 그런 아마 이야기 정도만 드리고, 다른 이야기 더 이상 뭐 어떤 이야기 드리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때가 우리들한테는 어서 빨리 찾아오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때까지 잘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XRP 투자의 여정이 매우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이제 좀 길었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이 이제 워낙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내용을 잘 이제 여러분들의 것들을 만드시면 좋겠고, 또 제가 일주일 정도 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 안녕.